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만나버거는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프로야구팀인 A구단과 광고 제휴를 맺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A구단은 각종 인쇄물과 경기장에 만나버거의 광고를 게재하고 안내 방송에서도 상품 광고를 해주는 대신 만나버거는 자사가 사용하는 컵과 봉투에 A구단의 로고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죠. 하지만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만나버거의 윤 사장은 A구단의 경기장을 찾았다가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팜플렛 말고는 경기장에 만나버거의 광고물이 전혀 붙어있지 않았고 안내 방송에서도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포스트 시즌이 끝난 후 윤 사장은 A구단의 홍보팀장을 만났습니다. A구단의 홍보팀장은 그런 윤 사장의 속도 모르고 내년 시즌에도 자기들과 광고 계약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윤 사장은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뻔뻔하십니다. 팜플렛 말고는 경기장 어디에서도 만나버거 광고는 볼 수 없더군요. 안내 방송에도 제품 광고가 전혀 안 나오던데 계약을 맺어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A구단 홍보팀장은 사과하기는커녕 그런 윤 사장의 반응을 되려 어이없어 합니다. 결국 분위기는 냉랭해졌고 두 회사는 광고 제휴를 연장하지 못했는데요. 윤 사장은 대체 뭘 잘못했던 걸까요? 앞의 시나리오에서 윤 사장이 뭘 잘못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상대방에게 무작정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식으로 화를 냈기 때문에 상대도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관계가 깨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일은 협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의 관계마저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화가 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협상 권위자인 스튜어트 다이먼드 교수는 이럴 경우 이슈에는 강하게 대처하되 인간관계는 부드럽게 풀어가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실까요? 1998년 우크라이나의 우주 로켓 제조업체인 유즈마시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의 투자를 받아 1억 750만 달러어치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을 세웠죠. 여기에 필요한 보증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기꺼이 해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크라이나의 국가 신용 등급이 JP 모건의 투자 등급 기준보다 낮았기 때문에 결국 유즈마시사는 채권 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03년 드디어 우크라이나의 국가 신용 등급이 투자 등급 기준에 맞게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유즈마시사는 다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정부에 보증을 재확인해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보증 조건이 불리하다면서 보증을 거절했습니다. 5년 전에 받은 보증서에 취소 불능이라는 문구까지 들어있었는데도 말이죠. 증거가 있는데 말을 바꾸냐며 유즈마시사의 협상단은 화를 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냈겠지만 유즈마시사 협상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다이먼드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께서 신뢰를 중시하고 원칙을 잘 지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요. 그리고는 5년 전에 받은 지급 보증서에 취소 불능이라는 문구를 가리키면서 분명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말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부 관리는 그건 아니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이먼드 교수는 보증서의 마지막 장에 있는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의 직인과 서명을 가리키며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이렇게 보증을 해주고 이제 와서 조건이 불리해져 보증이 어렵다고 하시는 건 해외 채권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정부는 약속을 쉽게 파기할지 모른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이 말을 들은 정부 관리는 자신들을 신뢰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재보증을 해주었고 유즈마시사는 자금 조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협상이 끝난 후 다이먼드 교수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이 됐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 게 협상 내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이아몬드 교수는 프로 협상가답게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협상 후 예정되어 있던 출장지에 우크라이나 재무부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했던 것이죠. 그 출장은 런던과 비엔나에서 투자자들을 만나는 것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무부 고위 공무원에게 여기서 우크라이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고마워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이아몬드 교수와 오랫동안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증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말을 바꿨을 때 다이아몬드 교수가 화를 냈더라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즈마시사의 자금 조달은 불가능해졌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정부와도 관계가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교수는 화를 내는 대신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되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협상에서는 이에 대해 이슈는 강하게, 인간관계는 부드럽게라는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비난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번복한 사실 등에 대한 이슈에서만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이슈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서로 감정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이슈 역시 건설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윤 사장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 사장이 다짜고짜 화를 내는 대신 이슈는 강하게, 인간관계는 부드럽게라는 원칙을 적용했다면 대화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했을까요? 우선 A구단의 홍보팀장에게는 저희와 맺은 계약서에는 경기장에 광고를 붙이고 안내방송에서 저희 상품을 광고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경기장에서 저희 광고를 하나도 볼 수 없었고 안내방송에도 저희 제품 광고가 나오지 않더군요.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이슈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팀장님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에는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군요. 저희 회사는 내년에도 A구단과 광고제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리가 되어야만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윤 사장이 이처럼 미래의 발전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했다면 A구단과의 협상은 훨씬 더 잘 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행동을 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에는 무작정 화를 내는 대신 이슈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하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되 인간관계는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는 유능한 협상가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